안녕하세요. DJ 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는 그 전에는 B급 영화로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21세기 들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주요 장르, 메인스트림 장르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좀비 영화의 시작은 지난 1968년 조지 로메로 감독의 그 유명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시작으로 탄생이 됐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당시에도 흔치 않은 흑백 영화에 굉장히 조악하게 촬영된 B급 저예산 영화였는데, 여기서 주술에 걸려서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조여오는 공포감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영화였습니다. 이후에 좀비 영화는 조지 로메로 감독을 비롯해서 몇몇 B급 영화들에서 저예산 영화로 명맥을 유지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잔인한 묘사와 좀 끔살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 주로 B급 영화에서 활용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바뀌는 영화가 2002년에 탄생합니다. 바로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끔찍한 영화나 뭐 공포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좀비 영화 장르예요. 이 좀비 영화는 그런 공포적인 이외에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좀비 영화는 그 현재 물질 문명 사회에 대한 회의랄까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좀비물 대체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해서 그 세기 말, 세계가 멸망한 이후의 세계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대한 허무함 같은 것들도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뭐 바이러스나 어떤 그렇게 물려서 전파되고 어떤 대중 사회에 대한 그런 혐오와 어떤 그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물은 어지간해서 빠지지 않고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개할 28일 후하고 좀비랜드, 그리고 다시 리메이크된 새벽의 저주, 이런 영화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 28일 후는 기존의 좀비 영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바꿔버린 좀비 영화의 어떤 신세계를 구축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영화사에서 가진 의미와 좀비 영화의 그 계보에서 그 의미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 예전에는 좀비 영화가 어떤 그런 부두교의 주술에 의해서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다시 깨우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좀비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비가 된다는 그런 설정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좀비들은 이렇게 좀 천천히, 아무래도 죽은 시체들을 되살린 것이다 보니까 천천히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비가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존의 좀비를 좋아하는 팬들은 이거는 좀비 영화가 아니다. 좀비가 어떻게 뛰어다니냐, 그리고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냐라고 하면서 어떤 반감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좀비 영화가 크게 주요 장르로 확대되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월드워지, 재난 영화와 이렇게 결합하면서 그런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행이라는 아주 특이한 좀비물이 전 세계를 통해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의 출발은 28일 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신기원을 이룬 영화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그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거든요. 아무래도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 영화다 보니까 화질이 좀 필름 영화에 비해서 많이 조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그 좀비와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분위기를 더 살리는데 영향을 좀 끼쳤어요. 영화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화는 도입 부분에 그 한 연구시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어떤 단체들이 잠입해가지고 그 침팬지가 이제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실험당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그 촬영하거든요. 그 실험이 뭐냐면 챔피언치에게 그 분노 바이러스를 실험하는 건데, 그
굉장히 그 인간 사회의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분노 바이러스를 이렇게 야기하는 건데요. 그 폭력 장면 중에는 우리나라 그 대우자동차 노조를 탄압하는 그 경찰들의 폭력 장면들도 실제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그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을 완전히 휩쓸어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인 짐은 그 배달 기사인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28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깨어나요. 병원에서 딱 혼자 깨어나 있는데 아무도 없고 런던 시내가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짐은 셀레나라는 또 여주인공에게 구함을 당하고 같이 이제 그 프랭크와 그 해나라는 뭐 부녀지간을 만나서 같이 이제 군부대에 갔는데 그 이 군부대에서 더 좀비보다 무서운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영화의 주연은 킬리언 머피와 나오미 해리스가 맡았습니다. 킬리언 머피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든지 특히 이제 크리스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 많이 출연했고, 그리고 나오미 해리스 여주인공은 그 007 시리즈하고 캐러비안 해적 시리즈에 나온 또 유명 여배우죠. 그래서 이 둘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적인 측면이나 캐릭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전반부는 좀비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그 군부대에 들어가서 그 군인들과 대결하고 군인들의 어떤 대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들을 좀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좀 담겨 있어서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기억될 만한 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OST는 총 21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OST 진짜 괜찮습니다. 음악은 존 머피가 담당했고요. 전반적으로 그 모던락 분위기의 곡들이 많습니다. 또 이 모던락 하면 또 영국 아닙니까? Just so you know, I don't take checks or credit cards. Can't just take any crap. If I never see another chocolate bar again, it will be too soon. Now, single malt.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운드 트랙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데니 보일 감독이 이제 2019년 예스터데이 이후로 작품이 안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 있고요. 데니 보일의 다음 신작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실 분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 굽어 살펴주세요.